봅니다. 대단원으로 1단원, 2단원으로 2단원, 연력학 제1법칙. 후단원도 1단원이네. 2단원이네. 열, 온도, 요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먼저 온도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볼 건데, 온도가 영어로 템퍼리처라서 대문자 T로 써. 그리고 쓰긴 쓰는지,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든, 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든, 온도에 대한 정의, 표현이 잘못돼 있어. 완전 잘못돼서 그냥 완전 틀렸어. 근데 교과 과정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내가 써주긴 써줄 거야. 괄호치고 쓸 거야.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 온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이다. 라고 잘못된 설명을 해. 저거 완전 틀린 설명이야. 그냥 교과과정상 저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과정상 저런 표현이라고 알아두긴 하되 저게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 그럼 원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온도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한 개당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이면은 위에다가 바를 붙여. 문자 위에다가 운동 에너지니까 EK. 그래서 바 E 서브 K. 요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야.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왜 저 괄호에다가 쓴 교과과정상의 표현이 잘못된 건지 너희들 다 알 수 있게 설명을 하자 해줄게. 2학년들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원래 2학기 범위인데 벌천중은 지금 하는 거 같고. 한겨울이야. 바깥에 자전거를 세워놨어. 오랜 시간 지나면 자전거 핸들, 고무 부분이나 요 금속, 몸체 부분이나 둘 다 외부 공기랑 온도가 똑같아져. 그치? 둘 다 온도 똑같아. 근데 니들 만졌을 때 누가 더 차가워? 왜 금속이 차가워? 온도가 더 낮아? 아니야. 금속을 만졌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이 더 빨리 빠져나가. 차갑고 뜨겁다는 사람의 감각이야. 열이 얼만큼 빠져나가느냐, 열을 얼마나 받느냐야. 온도가 아니라고. 일례를 응? 그거 저렇게 나왔어. 저렇게 나와있는데? 응. 아, 그것도 저것도 나와있고 그것도 나와있고. 응. 그래서 활발한 정도라고만 해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해줄게. 무주항복선 같은 데다가 쓰는 그런 단열재, 열 이동을 막기 위한 그런 단열재는 열이 진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가마 같은 데에다가 그러니까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새빨개져. 꺼내. 새빨간 상태야. 진짜 엄청 뜨거운 거야. 손으로 만져도 하나도 안 뜨거워. 열 전달을 못하니까. 알겠지? 온도를 차갑고 뜨거운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활발한 정도 이게 맞는 거야.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게 활발한 정도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야. 그럼 이 온도의 단위를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상대 온도.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이 미국 애들이 쓰는 화씨 온도. 섭씨 온도가 셀시우스라는 분이 정의해서 섭씨. 한자로 음차한 거고 화씨 온도는 페런하이트라는 독일 분이 정의했어. 파렌하이트. 그래갖고 화씨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어차피 양키 새끼밖에 안 쓰지. 화씨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5개인가밖에 없어. 일단 하나 미국. 내가 아니고 하나는 또 미얀마. 말고는 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야. 미국에서 그래갖고 근데 화씨
미국이 왜 화씨를 쓰냐면 얘들아, 화씨가 되게 직관적으로는 편해. 걔들은 좀 편해라고 느껴. 왜냐면은 화씨로 0도면은 진짜 춥다 막 이런 온도고, 화씨로 100도면 진짜 덥다 이런 온도야. 섭씨로 100도면 우리 뒤지. 그래갖고 화씨가 좀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아서 그래갖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미국은 무식한 사람은 엄청 많다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똑똑하구나. 하여간 섭씨든 화씨든 이거는 물의 상태 변화 온도, 즉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 그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단위이고, 절대온도. 절대온도 단위는 대문자 K로 쓰고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 읽을 때 얘들아, 예를 들자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켈빈 정도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 그 정도야. 요거 켈빈이 아니라 K라고 읽어도 틀린 건 아니거든. 5500K, 1600K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읽지 마. 저거 왜 내가 그렇게 읽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너희들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와 자기 할 때 엄청 많이 실수하거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2암페어, 그지? 근데 이거 제대로 생각 안 하면 2A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거 K라고 읽어버릇 하지 말라고. 켈빈이라고 분명히 읽어버릇 하십시다. 자, 그럼 절대온도는 분자의 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 분자 운동이 없는 것보다 더 운동이 더 운동이 적을 수는 없겠지. 그 상태를 절대 영도 0켈빈, 5K 아니고 0켈빈이다. 0켈빈으로 설정을 하고 1켈빈 차이를 1도씨 차이로 설정을 한 온도가 이 절대 온도야. 단위는 켈빈. 이 절대 온도가 온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SI 유닛 또는 시스템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요? 섭씨 온도가 기본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나. 과학에서 특히 이제 물리학 할 때는 무조건 절대 온도 켈빈이 기본 단위야. 우리 체온 몇 도씨야? 37이면 열나는 거야. 36도가 5도 정도. 뭐 37도까지 조금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 0켈빈보다 더 낮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있지. 겨울에 추워지면 영하로 떨어지잖아. 절대 온도를 나타낼 거라면, 환산할 거라면은 섭씨 온도에다가 약 273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은 몇 켈빈이야? 라고 하면은 몇 켈빈 정도 되냐? 36도 하면은 310 켈빈 정도, 309.5 켈빈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음에 온도 얘기했으니까 열 얘기를 해봅시다. 열은 쓸 때 보통 대문자 Q로 많이 씁니다. 열은 어떤 물체를 이루는 분자 전체의 딱 봐도 그럼 뭔가 다르지. 온도는 분자 한 개당 평균. 얘는 분자 전체. 분자 전체의 결합과 결합력과 운동에 의한 에너지야. 에너지야, 에너지. 단위는 그럼 줄 쓰겠네. 자, 결합력에
의한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표시할 거고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야. 너희들 요게 기억이 잘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림 한번 보여도 돼? 얘가 요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왼쪽에 있는 애한테서 이렇게 끌려가는 인력 요걸 받고 있어. 얘가 그러면은 1로 이동을 하면은 1 받는 거지. 1을 받았으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1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정의한다고 했어? 포텐셜 에너지. 힘을 받고 있는 상태지 결합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즉 열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게 역학적 에너지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래서 요 열 에너지, 열이면은 당연히 일단 하나하나는 빠를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은 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결합이 세면은 다닥다닥 붙어있어. 힘이 세면 다닥다닥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힘이 약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야. 결합이 약할수록 열 에너지는 많은 거야. 결합이 약할수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돼.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분자 개수는 분자 수는 앞으로 라지 n으로 쓸 겁니다. 분자 수가 많을수록 열 에너지는 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량. 열량은 특히나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대문자 표로 많이 씁니다. 열 에너지를 그냥 단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왜냐하면 줄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쓸만한 단위가 아니야. 굉장히 작은 단위란 말이야, 사실. 열량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안 보여. 두 가지 뭐? 산소랑 한 가지 눈에 보여. 물. 그러니까 뭔가 물로 많이 정의를 하게 돼. 얘도 물로 정의를 해. 물 1kg의 온도를 1켈빈 변하게 하는. 자, 1켈빈 변하게 하는 이라는 말은 변화량으로 1도씨 변하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는 열의 양을 줄이 아니라 칼로리로 정의를 합니다. 앞에 킬로가 붙였지? 네, 1킬로칼로리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 화살표에 쓰는 거 암기 안 해도 돼. 1킬로칼로리가 약 4200줄이야. 이거 보통 다 킬로 붙어있다. 뭐 예를 들자면 밥 한 공기 300칼로리라고 할 때 그거 300킬로칼로리야. 그냥 칼로리는 너무 작은다며. 그래서 이게 에너지랑 어차피 똑같은 단위라고 환산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거든? 우리나라 음식. 이거, 여기 있다. 영양정보라고 이거 보이지? 얘들 요거 가보면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항상 다 나와 있어. 무슨 음식이든지. 1회 제공량 얼마당 몇 킬로칼로리. 근데 미국 거 사면은 칼로리가 아니라 줄로도 나와 있어. 본 적 있니? 나중에 봐봐. 미국 과자 같은 거 사면은 줄로 나와 있어. 그럼 줄로 보면 엄청 커 보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 밥 한 공기 내가 300킬로칼로리라고 그랬지. 야, 이거 줄로 바꾸면 얼마야? 딱 봐도 커 보이지? 다음에 열 얘기했고 열의 이동. 열의 이동. 결국 중학교 과정에서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나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거 말고 그냥 우리는 열이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기체끼리 요 단원에서만큼은 분자 간 충돌에 의해서 이동한다고만 얘기를 할 거야. 충돌을 하면 서로 힘을 받는 거지. 충돌에 의해 충격량을 주고받으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럼 열이 왜 이동을 하느냐? 온도차가 원인이야. 그래서 열의 이동 속도는 원인인 온도차가 크면 더 빨리 이동할 겁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운동량 얘기할 때랑도 관련이 있는데 충돌을 했을 때 이거 이제 궁금하면 수치 아무거나 정해갖고 해보면 돼. 느린 애랑 빠른 애가 있을 때 얘들이 충돌을 하면은 빠른 게 더 빨라지고 느린 건 더 느려지는 경우는 없어. 그럼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항상 느린 애랑 빠른 애랑 충돌을 하면은 빠른 애는 느려지고 느린 애는 빨라져. 그러니까 빠른 녀석에서 운동 에너지가 큰 온도가 높은 녀석에서 온도가 낮은 녀석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열 기준이 아니야. 고열에서 저열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봅시다. A 분자 개수랑 분자 한 개당의 평균 운동 에너지 B. A는 분자 10개. 네, 분자 한 개씩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0,000줄. B는 분자 1000개. 분자 한 개당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1000줄. 열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자. 열, 전체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고 얘기하면은 누가 전체 에너지가 많아? 곱하기 못한 친구가 또 있구나. 이게 곱하면 10만. 100만. 10만이 커, 100만이 커? 열이 전체 에너지가 A가 많아, B가 많아? B가 열 에너지는 많은 거야. 그치만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는 A가 더 빠를 거라고. 그럼 충돌하면 무조건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야. 다음 열평형. 평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같은 그런 상태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열평형은 열 에너지의 평형이 아니라 열 이동의 평형이야. 그럼 열이 이동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거야. 어떤 물체들이 온도가 같아서 그럼 열 이동의 원인은 온도차가 없는 거네. 그래서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표현을 교과 과정상에서 써.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런 거야. 물체 둘이 있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주는 열이 100만큼이야. 근데 얘가 다시 받아오는 게 100만큼이야. 그럼 결국 얘의 열 에너지는 변화 없지.
그럼 얘의 온도도 변화 없겠지.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는 열이랑 받는 열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열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자 이동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물체든 가만히 두면 다른 에너지 공급이나 이런 거 없이 가만히 두면은 주변 물체들이랑 다 열평형 상태가 되긴 됩니다. 이거 써볼까? 시간만 충분한 시간을 가만히 두면 충분한 시간을 가만히 두면 근데 우리는 열평형 상태 안 만들려고 에어컨도 켜고 그러는 거지. 어떤 물체든지 모두 주변과 열평형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력각 제0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 0법칙이 왜 0법칙이라면은 0법칙부터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처음 발견하면 1법칙, 그 다음 2법칙, 그 다음 발견한 게 3법칙이야. 0법칙이 3법칙이야 원래. 근데 1법칙이랑 2법칙에 대해서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0법칙이라고 1법칙, 2법칙을 하나씩 미룰 수는 없으니까 0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A와 C 간 직접적인 열관이 없더라도 A랑 B가 열평형 상태, B랑 C가 열평형 상태이면은 A와 C도 열평형 상태이다. 너무 당연한 소리야지. A, B가 온도가 똑같고 B, C가 온도가 똑같으면은 A, C도 온도가 똑같다. 뭐 이걸 설명까지 하나 싶지. 다음에 이제 압력 얘기를 해보시다. 프레셔. 압력, 누를 압, 힘, 력 해서 누르는 힘. 오케이, 누르는 힘인 건 맞아. 근데 전체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압력은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1제곱미터당) 그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압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전체 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힘이 몇 제곱미터의 넓이에 나눠져서 가해지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 압력은 면적분의 S분의 힘 F가 됩니다. 면적 S 대신 A 쓸 때도 많아. 압력은 그래서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힘의 기본 단위가 뭔데? 힘 단위가 뉴턴. 면적이면은 미터에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이 압력의 단위야. 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줄여서 뭘로 쓰느냐? 파스칼로 줄였습니다. 1파스칼, 2파스칼, 3파스칼 이런 식으로. 그래, 쓸데없는 농담을 하나 해줄게.
이 쓸데없는 농담이 근데 얘들아 지금 졸업한 애들인데 한 22살 됐을 것 같은데 걔네들 이 내신 때 중3 내신 하거든 이거? 아 그때는 중2였겠구나. 근데 내가 농담했는데 애들이 막 뭐야 막 이랬는데 내가 말하고 마셨어. 시험 나왔고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이랑 파스칼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들인데 그치? 이런 분들이 천국에 계셔야지. 근데 얼마나 심심하겠냐. 그래서 할 것도 없고 맨날 막 찬성과 그러고 할 게 없을 거 아니야. 세 분이 심심하니까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셋 중에 막내가 누구야? 응? 아인슈타인이 막내지. 그러니까 형들이 이 꼰대 기질을 발휘한 거야. 야, 네가 막내니까 네가 술래. 아인슈타인이 형들아 다 같이 뒤졌으면서 이때까지 나 여기 알았어. 내가 셀게. 나 센다 열 센다 숨어 하나 둘 했어. 아인슈타인이 숨었는데 파스칼을 들으면은 저기 멀리 가고 어디 호수 같은 데 가 숨었어. 근데 뉴턴이 숨지를 않고 여기 바로 뒤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을 딱 그리더니 숨지도 않고 여기 딱 당당하게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아홉 열 찾는다 딱 뒤돌아가고 이제 아인슈타인 말을 했어. 뉴턴은 걸렸음. 뉴턴은 다음 판 쓸래? 했더니 뉴턴이 뭐라 그랬게? 아닌데? 난 파스칼인데? 1제곱미터 안에 1뉴턴이 있으면 1파스칼이야. 와, 이거 애들이 막 시험에 나오면 니네 지금 3학년 그 기권 거기 나온다고 임마. 알겠지? 객절지. 자, 이때 그러면은 기압 얘기를 해봅시다. 기체의 압력이야 당연히. 기체 압력인데 기체 분자들은 서로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 이제 이따가 다시 이상기체 그거 얘기해주기도 할 거고. 그래서 기체 분자가 가하는 힘은 당기는 힘이 아니야. 당길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뭐 잡고 이렇게 당길 수가 없으니까 밀어야 돼. 어떻게 미는 거야? 얘가 움직이다가 미는 거야. 충돌해서 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압은 기체 분자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압력이야. 마치 우리 저기 그 앞에 배운 운동량, 충격량 요거랑 되게 비슷하지. 비슷하지가 아니라 그거야. 비슷하지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지. 그거야. 충돌하면서 미는 힘밖에 작용 못하니까. 그래서 기체 분자 입장에서는 밀 수밖에 없다고. 미는 방향. 미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기체 분자들이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야 이리로 가자 와 저리로 가자 와 이러고 다 같이 움직여? 아니지. 랜덤하게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예진 분자는 저쪽, 지구 분자는 이쪽, 정형 분자 저쪽.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하나를 봐보면은 다 랜덤하게 움직여서 기체 덩어리 입장에서 봐보자면은 기체 덩어리가 미는 덩어리 입장에서 바깥으로 미는 밖으로 미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기압은. 자, 근데 어떤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피스톤이 있다고 칩시다. 피스톤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럼 여기에 A라는 기체가 있고
여기에 B라는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김태희는 없나 봐. 그럼 A라는 기체가 이 피스톤을 닿은 면적이랑 B라는 기체가 피스톤을 닿은 면적 두 개 동일할 수밖에 없지.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어렵게 내기 위해서 기체 닿는 면적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피스톤을 한 다음에 이건 파스칼의 원리라고 이거는 지금 교육 강의에 나오는 건 아니야. 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거는 자주 많이 쓰이는 거야. 자동차 브레이크 다 이런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기체 둘이서 접촉한 면적이 같은 기체라면은 접촉 면적이 같은 두 기체의 압력, 기압이 다르면 이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P는 S분의 F면 F는 PS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면적이 동일한데 압력이 다르대. 압력이 약하면 그럼 미는 힘이 약한 거야. 서로 미는데 미는 힘이 약하면 얘가 미는 힘이 더 센 거지. 그럼 센 데에서 약한 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압력이 약한 애는 팽창. 압력이 큰 기체는 압력이 약한 애는 수축, 팽창. 압력이 작은 기체는 수축을 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그러느냐? 힘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면적이 같은 거라면은 압력이 똑같을 때까지. 그럼 요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다 똑같다고 쳤을 때.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빨리 움직이지. 빨리 움직이면은 더 충돌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가해서 압력이 세져. 그래서 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똑같다면 부피가 작으면 똑같은 속력으로 돌릴 때 더 자주 충돌을 하게 될 거야. 부피 B, V, B. 부피가 작을수록 기압이 압력이 큽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지. 보일 법칙이랑 샤를 법칙. 근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건 뭐냐? 기체의 온도 T는 압력 곱하기 부피에 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었지. 보일 법칙이면은 온도가 똑같다면은 압력이랑 부피는 곱했을 때 똑같다나 표도 반비례한다. 샤를 법칙이면은 압력이 똑같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그 온도가 절대 온도. 그래서 273이라는 그 귀찮은 숫자가 붙었던 거야.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기압. 맞습니? 이제 1 얘기를 해보자. 뭐? 이제 얘기를 할까? 넌 신기하게 내가 딱 하려고 그러면 바로 직전에 질문하더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나왔어요? 2를 생각을 해보자. 준아야, 1 계산 어떻게 해? 1이요? 1.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기체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기체가 하는 일이다. 하는 일. 받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일. 내가 왜 이거 한다라는 걸 강조하냐면은 일을 받으면 음수가 돼버려. 마이너스가 돼. 요거 화투에 연력값 나오긴 할 거거든?
근데 화학에서 나오는 도랑 반대야.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래. 그냥 정의하기 나름이야.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 물리학에서는 항상 하는 일로 얘기해. 힘을 가하는 내가 기준. 자, 이때 어떤 기체의 그 압력, 기압이 P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런데 이 기체가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있는 상황에 요 기체의 여기 위면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을 S라고 하면은 괜히 이동거리 S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면적 A라고 할게. 그리고 얘는 위쪽으로만 요 A 면적을 띄고 있는 이쪽으로만 D만큼 움직일 거야. D만큼 미는 거야. 그럼 밖에 있는 다른 기체를. 이런 상황. D가 이동거리. 이렇게 밀었다. 기체가 다른 기체를 밖에 기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를 계산을 하려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 D라고 하면 돼. 근데 F를 바꿔봅시다. F 바꾸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압력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D. 네. AD가 뭐야? 뒷면 곱하기 높이. 증가한 부피. 정확히는 증가한 부피.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근데 요거라면은 기체가 한 일, 이거는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겠지? 왜냐? 면적이라 함은 Y값 곱하기 X값의 변화량이야. 똑같이 나오지? 자, 그럼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체의 분자는 미는 방향으로밖에 힘을 작용하지 못해.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해줄 거야. 만약에 기체의 분자가 팽창을 했어. 부피 변화량이 양수야.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팽창했어. 팽창했으면 바깥에 기체 없는 거 아니고 무조건 기체 있어야 돼, 바깥에. 그럼 그 기체 입장에서 내가 기체라고 해봐. 내가 바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른 물체를 이동시킨 거야. 난 그럼 일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한 거지. 내가 힘을 가했으니까. 팽창하면 일을 한 거야. 그럼 한 일만큼 에너지를 다른 녀석한테 준 거지. 역학적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에너지 교환이 없다면 일한 만큼 자기 에너지 감소해야 돼. 에너지 증가할 수 있어? 더 많은 에너지 흡수하면 되지. 맞잖아. 그럼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수축하는 경우는 이것도 밖에서 다른 기체가 누르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런 경우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자기 걸로 얘기해. 자기는 바깥에서 인가하는데 반대로 움직이네. 일을 음수의 일을 하는 거지. 아니면 일을 받았다고 해도 돼. 일 받았다는 말도 되고 음수의 일을 했다는 말도 돼. 그럼 이건 역학적 에너지를 일을 받았다고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흡수한 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 교환이 없으면은
자신의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이상기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이디얼 게스. 이상적인 게스야. 이 세상에 존재해? 안 해? 안 해. 너희들의 이상형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지. 왜 있어? 머릿속에만 있는 거구나. 아니지. 그거는 존재하는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이상형은 생긴 거는 김채원의 돈도 많고 나만 좋아하고 귀엽고 없잖아. 없잖아. 너희들의 여친 없잖아.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근데 애지간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기체들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을 하긴 해. 자, 이상기체. 이거 정리 이거 자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아, 저런가 보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돼. 분자 자체가 크기가 없어. 1원자 분자야. 어머나. 크기가 없으면은 분자 혼자 있으면은 부피가 없는 건데 얘는 분자가 운동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부피야. 그래서 0켈빈이면 부피가 제로야. 그래서 샤를 법칙 할 때 0켈빈이면 부피 0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식이 나오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기체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분자간 인력이 없어. 기체들 분자간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 인력이 없네. 그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네. 그럼 어떻게 움직여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소리지.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존재해. 자세하게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내부 에너지를 그냥 운동 에너지로만 계산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안 배우는 건데 탄성 충돌 또는 완전 탄성 충돌. 분자들이 충돌 시에 분자 간 충돌은 모두 완전 탄성 충돌 또는 그냥 탄성 충돌. 요즘에는 그냥 탄성 충돌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얘는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될 때 에너지 손실이 없이 전달되는 충돌을 한다. 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얘가 뭐랑 관련이 있을지를 먼저 한번 써보자면은 그냥 기체라고 하면은 요 연력화학 할 때는 물리학에서는 다 이상기체야. U 별 의미 없어. 얘는 아까 방금 저쪽에다가 쓰면서 얘기했었지. 다 운동에너지를 표현해주는 거라고. 분자 개수에다가 분자기당 평균 운동에너지를 곱한 값이야. 그럼 얘가 분자 개수에다가 온도를 곱한 값이야. 그리고 이게 보일-샤를 법칙에 의해서 PJ 값이랑 비례하겠네.
그러면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얘기해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진짜 별거 아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근데 연력학이잖아. 열 에너지라는 그 형태를 분명하게 명시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무 당연한 거. 흡수한 전체 에너지 빼기 방출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 기체의 에너지 변화량이 나와야지.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야. 흡수한 열 에너지 이거랑 마이너스 방출한 열 에너지 플러스 흡수한 역학적 에너지면은 받은 일이야. 받은 일. 마이너스 방출한 역학적 에너지면 한 일이야. 자, 요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맞지? 열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로 그냥 표현했을 뿐인 거라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델타 U는 Q-W라고 바꾸는 건데 W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 일이야. 그래갖고 W가 양수면 1을 한 거고 W가 음수면은 1을 받은 거. 그럼 Q는 뭐냐? Q는 흡수한 열이야. 방출이 아니라 흡수한 열이라서 Q가 양수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 Q가 음수면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 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 이거 있어도 어차피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빨간색이. 상관없잖아 어차피.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다 이거 플러스 한 다음에 가로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 연력학 과정을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영인 물리량이 뭔지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이나 열에너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 변화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 PV 할 때 이거 괄호 안 치면 이상한 말입니다. 아예 다른 말 해버려.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되도록이면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Q를 확인하는 열에너지 교환을 확인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직접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 표를 한번 일단 그려볼게. 응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해서 델타 U, Q, W
얘들을 어떻게 먼저 확인을 해볼지를 볼 겁니다. 순서대로 먼저 등적 과정부터 얘기할 거야. 등 모시기라고 할 때 이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적은 부피 적자야. 등적이면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부피 변화가 없네. 그 말은 하거나 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로 봐. W가 0이야. W가 0이니까 델타 U는 오로지 Q에 의해서만 정하가 된다. 영인물이랑 먼저 확인. 1이 0이지. 이거부터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 그래프를 좀 작게 그려야겠네. 이거는 작게 보니까. 자, 왼쪽 거는 부피가 그대로고 압력은 증가. 오른쪽 거는 부피가 그대로인데 압력은 감소. 그럼 두 번째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보라는 거야. PV 값의 변화를. 왼쪽 거는 PV 값이 증가했지. PV 값이 증가했어. 왜 증가했겠어? 1 구하는 없는데 열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한 거야. 오른쪽 거는 PV 값이 감소했네.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역학적 에너지 교환은 없는데 열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한 거야. 왼쪽 거는 흡수한 열 에너지만큼, 오른쪽 거는 방출한 열 에너지만큼. 자신의 내부 에너지가 왼쪽 건 증가한 거고 오른쪽 건 감소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 방출했고 역학적 에너지 교환 없으니까 딱 그만큼만 감소. 그래서 열 에너지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야. 1은 이미 확인됐으니까 4번 이렇게 쓰면 돼. 1은 3번은 이미 확인했잖아. 자,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얘는 내가 결론부터 써놓을게. 얘는 무조건 열 에너지의 구한 절대값이 하거나 받은 일의 절대값보다 더 큰 상황이야.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요렇게 영인물이랑 확인해보려고 한번 해보자. 여기 순서대로 돼. PV 값이 변했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 0 아니네. 열 에너지는 함부로 계산 못해. 열 에너지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면 항상 마지막이야. 주어지면은 그걸로 하면 되고. 부피 변했네. 어떻게 변했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피 증가했으니까 이만큼은 한 일이야. 여기서는 요 면적 요만큼은 받은 일이야. 그래서 등압 과정은 영인 물리량이 없어.
1번 넘어가. 2번 내부 에너지 변화부터 보라고. 자, 왜 이거부터 봐야 되느냐? 얘는 특히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잘 틀려. 왼쪽 거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일을 했네? 부피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어. 일을 했으면 그만큼 에너지 감소하겠네. 바로 틀리는 거야. 얘부터 보려고 그랬잖아. 내부 에너지 증가했잖아. 결론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 PV 값이 증가했다고. 근데 일을 했네?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한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 구성자.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교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 거는 한 일보다, 오른쪽 거는 받은 일보다 더 큰 열 에너지를 왼쪽 건 흡수한 거고요. 오른쪽 건 방출했네. 그래서 3번 보고 4번 보고. 애지간하면 열 에너지는 마지막이야. 맞아. 등원이면 온도가 일정하겠네. 기온 일정이라고 해도 되네. 온도 변화량이 없으니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네. 영인 물리량 바로 찾았다. 1번 얘가 0이지? 그럼 2번 안 찾아도 되잖아. 2번이 저거니까 0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럼 델타 U가 0이야. 그렇지? Q랑 W랑 똑같아야지. 확인해보자. 자, 등호 과정이면은 이 반비례 곡선 요거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른쪽 거는 부피 증가하는 걸로. 그럼 얘는 부피 증가했으니까 요만큼은 일을 한 거야. 왼쪽 거는 부피 감소. 여기다가 쓸 거니까 저기는 지우고 다시 써.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일을 했어. 딱 한 일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일을 받았어. 딱 받은 일만큼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등원. 등원은 그러니까 얘도 3번 요거 보고 그런지랑 그거랑 양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보라고. 내가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한 일이라고. 받은 일이 아니라 한 일이라고. 일을 한다고 했잖아. 물체 그 기체가 다른 이게 있으면 다른 애를 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이 되는 거지. W는 어떻게 있어? 뭐? 어려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쉬운 건 내가 했겠어? 이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연역학은. 앞에 거 모르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애기들이 못해. 얘들이 잼민이면 이거 잘 안 돼. 왜? 애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거든. 아, 나는 1, 1밖에 생각 안 해? 그럼 열애는 생각 못하고 다 틀린 거야. 열애는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 단열 과정은 열 교환이 없는 과정이야. Q가 0이야. 여기다가 그럼 Q에 0 집어넣으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오로지 1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단열 과정 그래프가 그리기 제일 귀찮습니다. 반비례 곡선이 2개 나와야 되거든. 자, 반비례 곡선 그릴 때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좀 더 많이 구부러져 있어. X축, Y축이 많이 붙어 있어. 위쪽에 있는 게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유다문이 복습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아예 못해. 너네가 한 번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왼쪽 걸로 얘기를 할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걸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근데 여기는 4번이 여기가 아니라 열에너지 관이 먼저. 그치?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거부터라고 여기 아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1부터 보는 게 더 인과관계로 봤을 때 더 맞아. 자, 부피가 증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나마 단열 과정은 쉽거든?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면 내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지. 열 에너지 교환 없잖아.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내려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자, 이거 직선 아니다. 곡선으로 간다. 요만큼이 한 일이야. 일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내려갔지. 이게 단열 팽창입니다. 구름 생길 때 이온되는. 그러니까 구름 그 중3 과정에서 단열 팽창 원래 얘기하면 안 돼. 교육과정이 잘못됐다고. 단열 팽창 단열이 뭔지도 모르고 이 열에너지 열역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상하다니 거. 중간에 나갔잖아, 그지? 그게 이거야. 단열 팽창하면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확 팽창을 해. 열을 교환할 시간 없이 갑자기 확 변해버리거든. 자, 오른쪽 거는 수축. 그럼 열 교환 없이 일을 받는 거야. 일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열 교환이 없으니까. 다른 에너지 교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거는 한 일만큼, 오른쪽 거는 받은 일만큼, 딱 그만큼만 내부 에너지가, 왼쪽 거는 감소. 그래서 단열 팽창, 오른쪽 건 증가. 이건 단열 압축. 그래서 이 단열 과정만 내가 예시를 써놓을게. 단열 과정 예시가 구름이 생성될 때 위로 올라가서 단열 팽창하는 거, 온도 내려가는 거, 그거랑 녹새바람이라는 현상이 있어. 얘는 팬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 팬, 호이, 팬.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구름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항상 똑같아. 바람이 불어. 태백산맥이야. 동풍이 불어. 바람이 여기 타고 올라오지. 그럼 올라오면서 구름 만들어져. 단열 팽창하니까.
갑자기 올라오면서 갑자기 확 팽창을 하는데 주변이랑 열교환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응결이 돼서 비가 내려. 수증기 없어졌지 그럼? 다시 내려오면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온도가 높아지거든? 근데 수증기가 있을 때보다 수증기가 없을 때의 변화량이 더 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수증기 많으면서 내려갔던 온도보다 건조할 때 올라가는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이쪽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 그런 걸 녹색바람이야. 그리고 니네들 이거 느껴봤을 수도 있는데 자전거에다가 바람 넣을 때 자전거 타이어에 계속 넣잖아? 타이어 뜨거워서. 그게 단열 압축이야. 계속 공기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압축되는 거야. 이해는 되니? 단열 압축? 압축됐잖아. 압축되면 일을 받는 거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고. 팬 현상. 팬. 녹색바람이야, 녹색바람. 응? 팬 현상, 그 현상 이름이지, 현상 이름.